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요.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격이 성격되는 경우와 또 파격 또는 폐격되는 경우, 또 성격이 됐다가 폐격이 되는 경우, 그걸 성중유패라고 하죠. 또 폐격이었으나 성격이 되는 경우, 이걸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재성격의 논점으로 이것을 7개의 카테고리로 크게 보면은, 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 부분들이죠. 예, 제왕생관, 즉 재성격이 이 관을 생하는 경우, 제용식생,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다. 이 경우는 정관을 생하든 식신으로부터 생을 받든 일간이 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또 재성격이 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걸 제격패인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일간이 약하면은 재성격은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걸 제격패인이라고 그러죠. 또요, 제격이 이렇게 식신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설명을 드렸죠. 또 제대상관, 이게 제격이 상관을 차고 있는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는 경우죠. 부주가 식신으로부터 생을 받는 경우와 부주가 유사하죠. 이 경우도 역시 일간이 약하지 않아야 되죠. 또 제대칠살, 제격이 칠살을 차고 있는 경우, 이른바 재생살 사주죠. 그러면은 이 칠사를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지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성으로 설기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인성으로 설기를 하는 것을 제격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카테고리가 이 제격의 커다란 논점들입니다. 이외에도 있겠으나 이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운의 희, 기도 이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운의 희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7가지가 원칙적으로 이 제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그 기타라고 볼까요? 그걸 심유천 선생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임수나 개수일간이 이렇게 4월 달이나 5월 달에 태어나야 그래야 제 성격이 되죠. 지금 제 성격을 공부를 하니까요. 임계수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태어나면은 이 4월에 태어나면은 여기에 본기로서 무토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일간이 이렇게 천간에 비겁만 있고 재성 홀로 투하면 좋다는 얘기죠. 여기 무토가 투하면은 정관이 투하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도 4월 달에 무토가 투하면은 칠살이 되죠. 그럼 재생살이 되죠. 이게 구주를 보면 천간에 다 비겁만 있고 재성이 하나 투를 하고 또 여기도 뭐 비겁만 있고 재성만 투하고 이럴 때 이 무토가 투하면은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안 좋다는 얘기죠. 왜 안 좋느냐? 일간이 근이 없죠. 근이. 천간으로는 비겁이 떠 있으나 근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정관마저 투관이 되면은 일간이 감당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여기도요. 모토가 투관이 되면은 칠살이 투관돼서 이제 재생살이 되죠.
그런데 근이 여기 임수 연에 있기는 한데 약하죠. 그래서 7살까지 순간으로 노출이 되면 투반이 되면은 이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죠. 마치 지난 영상에서 제격에 있어서 이렇게 칠살이 보면은 이게 재생살이죠. 합격인데 이렇게 인성을 차고 있어서 이 칠살의 기운을 설기를 하죠. 이때 이 제가 천간으로 뜨면은 이 인성을 제극인을 해서 격이 무너지죠. 이 상신이 극을 받든지 합반되면은 안 좋은 사주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정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때로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간이 비겁이 중증하지만 근이 없을 때는 정관이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고 지지에 있어야 좋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무토, 이 칠살이 천간으로 노출되면 재생살이 되고 반면에 일간이 근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니 이게 묘구의 그 성분을 한 경우죠.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암관살이라는 게 지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에. 천간으로 노출되지 않고 숨어 있다는 얘기죠. 정관이나 칠살이 천간으로 노출되지 않고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심유천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요. 임일간이 5월에 태어나거나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나면 5화 속에는 이게 그 기토가 있죠. 이때 기토는 왕지는 본기로서만 격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기토가 투관이 되면은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정관이 되죠. 또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면 요런 경우죠.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면 여기에 사화에는 지장간이 무경 병이 있는데 이 무토가 여기로서의 무토 얘가 아니라요. 병화 본기에 대응된다고 그랬죠. 고서에 보면은 직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지에서 인신사의 월에서 그 여기로서의 무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인월달의 무토는 그 중기입니다. 병화에 대응되는. 그래서 무토는 인월달에서 장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임수나 개수일간이 이렇게 4월달이나 5월에 태어난 경우 재성 단독으로 추출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 보면은 월에는 4월이다 그러면은 병화와 무토 동시에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격을 잡을 때.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임계수 일간이면은 자연스럽게 재격과 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가능성이 아울러 있는 거죠. 여기는 병화가 투출되지 않고 무토가 투출되면 이게 칠살격이 되는 거죠. 그 경우 임계수 일간이 4월 달이나 5월 달에 태어나서 성 단독으로 투출되면은 귀격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임계수 일간이 이렇게 정관이나 아니면 칠살은 추간되지 않고 이 재성만 추간되면 이렇게 그러면은 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단독으로 투출되면은 그 얘기는 이렇게 무토나 아까 여기 오화에서는 기토죠. 개수가 5월 달에 태어나면은 정화만 투출되고 기토가 투출되지 않았으면 그 얘기죠. 예. 기토가 추출되면 개수에게는 칠살이 되죠. 그래서 재성만 추출이 되면 귀격이라는 얘기죠. 그- 그러면은 월에는 암관이 정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유암관 그랬어요. 월에. 예컨대 블라블라에서 임상서의 사주가 그런 경우다. 요거라는 얘기죠. 보면은 무토는 투관되지 않고
재성만 단독으로 투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귀격이라는 얘기죠. 또요. 이밀간이 4월에 태어난, 여기 이밀간에 4월에 태어나서 재성만 이렇게 단독으로 투관이 됐죠. 무토는 투관되지 않고 그 얘기죠. 단독으로 재성만 투출됐다. 즉, 그 무토인 임수에게는 무토가 칠살이죠. 칠살은 투출되지 않고 재성만, 즉 병화만 투출이 된 경우 역시 기격이다. 병화가 투출되고 이 무토는, 즉 칠살은 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요 경우를 보면은 칠살을 버리고 재성을 취했다. 지지에 있으니까 작동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 있는 병화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로 올라온 재성만 취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존재하고 나쁜 것은 버렸다. 지금 일간이 이렇게 비겁이 천간으로 중충하지만 다 하나같이 근이 약해서 칠살까지 투우면은 나쁜 거죠, 이게 칠살은 여기서. 그래서 나쁜 것은 지지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좋은 거는 재성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근이 있고 이렇게 비겁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이게 왕태복의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처음 일독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린지,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는 이게 자주 반복적으로 읽어서 사주에 대한 식견, 내공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죠. 처음에는 소생도 처음 이 문장을 읽고 무슨 소리인가 잘 몰랐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은 여기서는 정관이 투출되지 않고 지지에 있기 때문에 좋았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정관은 지지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그러면 여기는 또 칠살이 지지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건가? 이게 조금 말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칠살을 사용하지 않고 재성을 취한다. 좋은 것은 존치시키고 나쁜 것은 버렸다. 우리 문장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원령의 그 정관이 존재한다.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생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서 왜 이렇게 분명히 정관이나 칠사를 지지에 있고 원령에 있고 추로지 않았다. 재성만 단독으로 추출되면 귀격이라고 했는가?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 저평진전을 읽고 이 사주의 구조를 보니까 일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여기서 칠살까지 추가하면은 일간이 칠살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도 제격인데 관살까지 추가하면은 아, 일간이 버겁다는 얘기죠. 일간이 근이 없어서. 이런 게 이제 신약하면은, 즉 신약한데 재성이 많으면은 재와 관은 관살은 나의 반대 진영이라고 했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을 품고 있다는 거, 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즉 이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이게 신약 하면은 이 정관이나 칠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부제를 소생이 다른 거죠. 심 선생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나열만 하고 있죠. 그래서 소생이 언젠가 이렇게 4장과 5장의 내용은 자평진전이 1, 2, 3권에서 쭉 설명을 하고 1, 2, 3권에서 설명한 걸 4권에서는 정관격, 제격, 인수격, 식신격 이 네 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권에서는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노법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4권, 5권으로 가면은 자평진전 격국의 논리와 그 적천수의 그 용신의 논리, 그것이 수렴되는 지점이 그 자평진전의 4권과 5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에 대해서 서 선생은요, 뭐라고 하느냐. 자평진전 평주를 보면은 여기 임왕 양쪽의 명주, 요 사주와 이 사주라는 얘기죠. 이 사주는 진실로 단독으로 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재만 투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4월에 병화가 투관됐다. 4월에 병화가 투관됐죠. 그래서요, 진신이 그 쓰임을 얻었다. 진신이 용신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 귀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진신이 용신이 됐다. 이게, 이게 적천수에서 진신이 용신이 되면은 평생 부귀하다는 귀절이 이겁니다. 이게 적천수의 내용인데요. 원령상에서 진신을 찾아서 그것이 취득진하면은 이게 이게 원래에서 사령신을 찾아야죠. 여기 무경병에서 여기서는 이제 병이 사령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보통 생지는 뭐 7일, 7일 이렇게 16일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보름 이후에 태어나고 병화가 이렇게 투관되면 진신이라고 그러죠. 그 투관된 이 진신이 용신이 된 경우 그걸 취득진이라고 해요. 그렇게 용신이 되고 이 가신으로부터 침범되지 않으면 그 얘기거든요. 이 가신이 휴소해야 된다. 힘이 없어서 진신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된다. 즉 가신으로부터 이 진신이 합이나 극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심효천 선생은 그걸 취득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신이 그 용신을 얻으면은 이렇게 평생 부귀하게 된다. 그래서 진신이 용신을 얻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적천수 논리거든요. 이게 적천수 원문이거든요. 반면에 이 가신이 가신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은 평생토록 그냥 그저 그렇게 별별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천수의 진신 논리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대부분 이 자평진정 공부하시는 분, 또 적천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 진신 이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월에서 사령한 신이 천간으로 투관되고 그 사령신이 용신이 된 경우죠. 적천수 논리에 입각해서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용신이 됐어도 이 가신, 즉 진신이 아닌 거를 가신이라고 하거든요. 가신으로부터 합의나 그걸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 경우나 이 사주나 모두 진신을 얻어서 취득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귀하게 되는 게 마땅하다. 단 이게 임일간이나 개수일간, 저기 임이나 이 둘 사주에 이게 근이 가볍다. 거의 없다. 그래서 운이 일간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요겁니다. 중년 이후는 여기 병신서부터요. 운이 서북으로 향한다. 이렇게 금수로 이렇게 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천수에서는 이게 적천수뿐만 아니라 자평진전에서도 이게 방위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방위로 서북 그러면 금수라 소리죠.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일간이 근이 약한데 이렇게 계절로 보니까 가을 금과 수로 이렇게 돼가지고 일간한테 유리하게 왔다는 얘기죠.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채용이 적합하다는 거죠. 배합을 잘 얻어서 마땅하다. 이게 그 유명한 적천수 논리에서 이게 채용론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는
아, 이게 적천수의 채 용론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는 일간을 채라고 그러죠. 일간이 채면은 월용이 용이 되는 거죠. 월용에서 지금 용신이 됐죠, 이렇게. 이 경우가 이제 맞는 거죠. 월령에서 나온 용신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월령에서 나온 용신이 이게 적천수적으로 보면 지난 영상에서 한 거.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격이 재성격이죠. 용신이 해수예요. 격국 용신이니까요. 정화가 상신입니다. 이 칠사를 화살을 하죠. 그런데 적천수에서는 용신이 이 정화가 용신이라고 했죠. 이 용신이요. 이거는 월에서 올라온 게 아니죠. 예. 그래서요. 그런 경우는 이제 월이 체가 되고요. 아까 그 일간 이 사주에서는 일간이 체고요. 월이 용신이에요. 병화가 용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월이 체가 되고요. 아까 정화 이런 게 그 용이 되죠. 그래서 이 체용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간이체 여기 이 사주처럼 월이 용이 되는 경우 월에서 주관된 게 용신이 안 되면은 월령이 체가 되죠. 월령이 체가 되고 이제 아까 정화처럼 다른 신이 이제 용이 되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 채용론의 원칙적이고요. 이 이외에도 뭐 합화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적천수 논리죠. 채용이 아주 배합이 딱 맞았다는 거죠. 여기도 일간이 최고요. 용이 월에서 용신을 얻었으니까. 이게 진신 이론은 이 채용론의 일부라고 봐도 되는 거죠. 월에서 주관된 게 이게 취득진이 되면은 이게 사령신이 용신이 되고 천간으로 떠서 이것이 온전한 경우라는 얘기죠. 이게 그 유명한 이 채용론이고 완전히 이거를 이 표현을 심유천 선생의 이 문구를 이 사주를 그냥 평진전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천수의 입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년에 요 대운이에요. 이 모두 남자고 건명이고 이렇게 기사월이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이 동일하죠. 조년은 이게 갑오와 을미대운 요 대운이라는 얘기죠. 어, 요 사주 둘 사주 모두 좋지가 않았다. 좋지가 않은 것은 모두 같다. 이게 화가 투관됐는데 이게 화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화가 왜 좋지가 않았을까? 반면에 이렇게 중년 이후 여기 신묘술 해자축 이쪽으로 가면은 서북방 가면은 일간이 신약한데 일간을 생조해 주니까 좋게 됐다는 거죠. 반면에 요 두 대우는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신약하니까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죄를. 그래서 안 좋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생의 이 부재를 이렇게 다루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자평진전 평주가 이런 데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평주를 안 읽으면 이게 완전히 적천수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힌트도 없이 이 원문만을 이렇게 봐서는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뭔 연관성이 있어서 그럴까? 보면은 이제 오래 공부하다 보면 이 비겁이 있어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알으면은 알고 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주가 도움이 되는 거죠. 수학자에게도 일부는. 그리고요. 만약 이게 암관으로 인해서 기억이 됐다면은 이게 관이죠. 관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고 지지에 이렇게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됐다면은 즉
정관 때문에 기억이 됐다면 그 얘기죠. 이 정관 때문에 제격이 정관 때문에 기억이 됐다면은 우는 이 정관을 도와주는 재성운이나 정관운이 좋다는 거죠. 우는 재성이나 정관운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칠사를 버렸기 때문에 버린 것으로 인해서 어, 기억이 됐다. 이 경우죠. 칠사를 지지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칠살은 본래 일찍이 그 버린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지지에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원만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론이 일관성이 이게 과연 칠살이 여기 정관 여기서는 이게 원문을 보면요. 원령의 안관 정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문장은 이게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 이것도 다 월이죠. 그래서 이 서선생 분명히 요거를 읽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이 있어서 잘 된 건지, 그렇다면 운이 이렇게 어, 이게 재로 왔을 때는 안 좋았다고 그랬죠. 이게 설명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생은 이게 구조를 보면은 일간이 근이 약하고, 여기처럼 인개수가 근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나 여기는 칠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재성 단독으로 투관돼서 귀격이 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법한데 소설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역시 대가이다 보니까 그냥 안 넘어가죠. 어떻게든지 조금 못마땅한 거죠. 그만큼 이 서선생은 적천수가 옳다. 적천수로 푸는 게 옳고 이런 뭐 격국 위주로 뭐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꾸는 거죠. 이렇게 평주를 주석을 다는 게 아니라 이 대가가 이 평진전 이 주석을 평주를 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 공부하기가 편할 텐데 좀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적천수식. 그러나 이거라도 소생은 이걸 반복적으로 읽고 적천수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거를 읽어 보니까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그때서. 그래서 소생이 이런 이게 춘추 자시전, 춘추 자전에 나오는 이거는 일간이 천간에 이렇게 전부 다 비겁 있고 재성만 홀라투했다. 여기도 다 이런 경우 또 보니까 일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 그런 경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런 비겁운이 와야 비겁이나 인성운이 와서 근이 돼줘야 좋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거는 왜 심희춘 선생이 이걸 얘기를 해놨을까?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죠. 그만큼 이 재성격은 이 제격은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죠. 맹파에서 이렇게 일간의 신강신약을 잘 안 따지는데 일간이 양간은 재성과 정제와 합을 하거든요. 일간이 합을 하는 경우는 이 재와 합을 하는 경우는 맹파에서도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를 얻게 된다고 맹파 서적에도 써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 이런 사례를 든 것 같아요. 서 선생은 이렇게 서 선생은 이 동일한 사주를 적천수에 입각해서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실마리를 준다고 할까요? 그걸 뭐 텐지블 큐라고 그러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인텐지블한 거를 그냥 손에 잡힐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이게 천간에 이렇게 비겁만 있고 근이 여기는 거의 없죠. 근이 통분이 여기는 진토 하나 있는데 약하죠. 이 재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이 네 글자가 공부하는 이들에게 아주 힘을 주는 거죠. 진신이 쓰임을 얻었다. 이건 이제 적천수, 완전히 이거는 적천수 이론입니다. 이거 적천수에서 매우 매우 중요시하는 거죠. 이게 적천수 원문이고요. 이게 다음에 선생님 언젠가 평진전을 끝내면 적천수 원문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원문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공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기가 없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요. 아, 또 여기도 이게 이제 적천수 자평진적 원문인데요. 또 이게 비겁이 이게 겁재와 양인이 아주 중증한 경우가 있다. 특중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비겁과 양인이 요 사주죠. 이렇게 뭐 다 비겁 이렇게 비견이지만 비겁과 이제 양인이죠. 이렇게 겁재라고 그래도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강하면은 대부분 이제 비견 겁재를 그냥 겁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겁재를 하는데 양간인 경우는 이렇게 지지에 있어도 양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소생의 그 양인이라고 그 표현을 이게 이 고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간에 정화가 있고 그래도 양인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이게 월에 안 있어도 여기 일지에 있어도 월용이 아니라 일지에 있어도 이렇게 양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고서에는 그렇게 자유스럽게 씁니다. 천간에 있어도 그렇고. 근데 어떤 양반은 어떤 선생님은 양인이라고 할 때는 월령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협의로 쓰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고서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오화가 아니면 정화가 천간에 있든 여기 뭐 오화가 월에 있든 다 일지에 있든 다 양인이라고 하고 있죠. 비겁이 굉장히 충중하다. 요 여덟 글자 중에서 네 글자가 다 비겁이고 양인이에요. 그럴 때는 아, 이게 재를 포기하고 칠사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요, 이게 제격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제격이니까 재성격을 포기하고 칠사를 따라간다. 칠사격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의 상서, 이게 어떤 그 상서의 사주인데 블라블라 이렇게 오고 이게 제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병이 신월달에 태어나면 재성격이죠. 그런데 여기 임수가 추간이 됐죠. 그러면 이게 칠살격이 돼야 되는 칠살격. 이걸 대부분 칠살격으로 알고 있죠. 칠살격. 그런데 재성격이래요. 재성격인데 재성격을 포기를 하고 칠살격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고 또 변한 것이 이것이다. 이건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게 대부분 예, 요 표현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주는 일원이, 즉, 일간이 양인에 앉았다. 이렇게 지지에도 양인이라고, 서 선생도 양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칠살이 노출되고 양인이 암장돼 있다. 지지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암장돼 있으면 지지에 있다는 거죠. 지지에. 감춰졌다. 그래서요, 매우 신강하고 일간이 매우 매우 강력하죠. 식간의 성격, 속성, 식간 이론에서 병화는 맹렬하다고 그랬죠. 맹렬. 사납고 세차다.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강해서 이 칠사를, 이 칠사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칠살이라고 해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비록 가을의 수가 그 원천에 통근했다고 해도 가을의 수죠. 수가 이게 원천이라는 얘기는 이게 신금이 임수의 장생지죠. 생활은 이게 샘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원천이라고 한 거죠. 원천에 통근했을지라도 즉
칠살이 통근을 했을지라도, 칠살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일간이 더 왕성하다. 일간의 세력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칠살이 뭐 원령에 통근을 했다고 해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게 비겁과 양인이 중증해서 일간을 돕지 않는다면, 비겁과 양인이 중증해서 일간을 돕지 않는다면은 칠살을 사용할 수는 없다. 즉 칠살이 용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약하면 칠살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요. 게다가 중년 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북이죠. 서북이죠. 예, 그러면은 어, 칠살이 변해서 이게 의것 즉 칠살이 변해서 권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금생수 해주죠. 재생관에서 이제 칠살이 힘이 받는 시기라는 얘기죠. 요 시기가. 요 시기는 일간에게는 권력으로 칠살이 변해서 권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쟤는 살을 따라서 변화한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신젠 이게 공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공합. 그리고 여기 금금 신금은 이게 살을 따라서 이게 설계되죠. 이렇게 신진 이렇게 공합을 해서 이 수에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쟤는 살을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마땅히 편관격, 칠살격에 소속시켜야 마땅하다. 이거는 칠살격이라고 봐야지 제격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서 선생이 이제 그렇게 해요. 칠살격 중에서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제격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지금 제격에서 지금 논하고 있죠. 이 사주를. 진실로 변하고 또 변한 경우에 해당하다. 이게 지금 심 선생은 재성격이라는 거죠. 이게 실사격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은 이게 재성격 편에서 이 사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재성격인데 이 제격을 포기하고 칠살 따라갔기. 우리가 식신격에서도 그랬죠. 식신격이 칠살을 만나서 칠살이 워낙 강하면은 그리고 칠살은 약하면은 자기 격을 버리고 어, 칠살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귀식 취살. 그 경우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성이 상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처럼 제격인데 아, 제격을 포기하고 칠살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 경우가. 우리가 식신격에서 기식 취사를 하는 경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심 선생은 원칙적으로 이건 어, 재성격이다. 이렇게 칠살이 변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심 선생도 변하고 또 변한 경우에 해당한다. 얘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변하고 또 변했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인신사회 생지에서는요, 중기가 투관이 되면 격으로 잡죠. 인신사회 월에서는. 여기 중기인, 여기 임수가 투관이 돼서 칠삭격이 됐죠. 그게 이제 자평진유 원문에 보면요. 격이 변화가 됐다가 변화가 있었으나 본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을목이 신월에 태어난 경우, 여기 임수가 투관되면 인수격이라는 거죠. 여기 중기가 투관이 됐죠. 인신사회월에서 이게 중기가 투관이 됐죠. 투관이 됐어요. 그러면 인성격이죠. 예. 여기 보면은 임수가 투관되면은 인수격이다. 그러나 또 무투가 투관이 됐다. 이렇게 무투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은 무토는 재죠, 이렇게. 재는 능이 관을 생합니다. 무토가 본기를 생해주는 거죠, 이렇게. 신금을, 토생금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토생금을 오면은 인수가 재를 만나면은 물러간다는 거죠. 즉 인수격이 아니라는 얘기고 메인 주된 격이. 이 임수는 비록 월령의 통분을 했어도 격은 정관격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평진정 원문이에요. 이게 대부분 정관격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대부분 이게 인수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예요. 이게 정관격 할 때 처음 나오는 사주. 대부분 명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이건 인수격으로 알고 있죠. 여기도 이 구조가 똑같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관되면은 인수격인데 또 무토가 또 투관이 되면은 토생금을 해서 이게 그 정관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은 팔자용신 준구원령이라 격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 그게 본기죠, 본기. 그래서 이게 정관격이 되는 거죠. 여기도 정관격이죠. 여기도 보면은 중기가 투관이 됐어요. 그럼 인수격으로 한번 변했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 생을 받았느냐? 이게 신진 이렇게 공합을 해도 얘가 약간 동원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자평진전 상권에서요. 원국과 운에서 두 개의 지지가 원국 글자와 대운 글자가 삼합을 하면은 회국을 하면은 역시 청한 것으로 논한다. 즉 동원다는 거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수가 없어도 요 자체에 신진 공합을 하기 때문에 본기가 없어도 공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면 이걸 토생금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재성격이 되는 거예요. 신금이 아니 신월달에 임수가 투관되면은 필살격이죠. 필살격으로 됐다가 신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공합을 해서 토생금을 받으니까 본기가 생을 받아서 재성격이 된 거예요. 본기 우선으로 된 거죠. 두 번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변했죠. 원래의 본기인데 원래 본기는 재성격인데 중기가 투관이 됐어요. 본기 경금은 투관되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변한 거예요. 이게 변했는데 이게 진토가 있어서 신진 공합으로서 이게 청억이 돼서 이 진이 토생금을 해서 경금을 생을 해주니 다시 제격으로 된 거죠. 그래서 두 번 배워낸 거죠. 그래서 여기 원문에서도 이것은 변하고 또 변한 경우다. 이걸 지금 이 사주를 제격 중에서 이 사주를 노는 것은 제격에서 논했죠. 진정으로 변하고 또 변한 것이다. 그게 이거거든. 지금 두 번 변했다는 거죠. 원래는 재성격인데 중기가 투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칠살격이 됐다가 이게 신진 합을 해서 토생금을 받아서 또 변한 거죠. 그래서 제격인데 이렇게 청간이 비겁이 중증하고 양인까지 칠살이 투관되면은 제격을 포기하고 칠살을 취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죠? 우리가 양인격에서요. 일간과 같은 오행은 그 덕은 원령으로 원령이 일간과 같은 오행인 것은 양인격과 녹극격이죠. 즉 걸록격과 월극격이에요. 걔네들은 격은 월로 인정을 해주지만 용신은 걔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즉 양인격과 녹극격에서는 격국과 그 용신이 분리된다고 그랬죠. 별도로 용신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 원리하고 같은 거죠. 그때 양인격의 경우는 워낙 그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비겁이 강하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 재성, 양명 지원이 박살나기 때문에 예, 그 월에서 해당하는 비급 즉 양인이나 그 걸록, 월급 걔네들을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죠. 용신으로 쓰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이 줄어들어요. 내가 잘 되려고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양인격에는 그 이 무자비한 양인을 통제를 해줘. 통제하는 수단이 정관과 칠살로 통제를 해줘. 이 경우에 정관보다는 칠살로 통제해 주는 게 좋죠. 이 칠살이 이 통제 받으면 안 돼요. 이때는 양인격은. 이 급제가 나의 목숨의 원천을 무자비하게 뺏어가는 강도이기 때문에요. 양인격에서는. 칼등 강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칠살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각 격마다 모든 격에서 칠살은 녹곡격의 경우 칠살은 통제된 칠살은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양인격에서는 통제받지 않은 칠살이야 더 이 양인을 잘 때려잡죠. 그 논리하고 같은 경우죠. 양인격에서 칠사를 사용해서 양인을 통제하듯이 여기도 비겁이 너무나 왕성하다는 얘기죠. 양인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통제하려면은 칠살의 힘이 필요하다. 이 칼든 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칠살에게 힘이 되는 그럴 때 권력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양인격 이게 지금 재성격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워낙 강해가지고 즉 양인격에서 그 양인을 칠살로 통제하듯이 그와 같은 논리로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걸 이거를 그러면 요런 경우에 격은 뭡니까? 아까 제격이라고 그랬죠. 심 선생은요.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제격이에요. 제격인데 기식취살처럼 식신격 버리고 칠살을 따라가듯이 이 칠살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칠살을.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격을 찾는 원리를 이게 이것도 선생이 읽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를 처음에는 못 느껴요. 이게 당연히 칠살격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신진 왜 재성격에 해놨을까? 그거 못 찾아내죠. 이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이거는 자평진전 2권인가 돼 있고요. 이거는 3권인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그 함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격을 자평진전 설명하시는 분이 심 선생은 이거를 제격으로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격으로 봤거든요. 개성격인데 그러니까 설하고 선생도 심 선생이 이것을 제격에서 논하는 것은 지금 논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재성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자평진전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은 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요. 예, 오늘은 여기에 이게 재성격의 큰 어떤 때 제격이 성격이 되느냐, 어느 때 파격이 되느냐, 어느 때 성중유패가 되고 파중유성이 되느냐. 이거는 많이 우리들이 그 공부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7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원칙적으로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이밀간이나 개수일간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경우 재성만 투출되면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 천간으로 이게 정관이나 칠살이 투관되지 않아야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그 사주를 보고서 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이 예, 자평진전과 적천수가 만나는 지점이죠.
수렴하고 있는 지점이죠. 예. 그것은 그래서 평진전의 논리만 입각해서 설명해서는 약간 조금 이게 잘 매끄럽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 선생이. 네. 대신에 이제 서 선생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용신이라고 한 거죠. 용신이라고. 진신이 용신이고, 아니 뭐 당연히 적천수 저 자평진지전에 입각해도 용신이에요 이게. 격이 꼭 용신이니까요. 이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요 사주 같은 경우 이렇게 원령이 아니더라도 이 사주 전체를 이렇게 봐서 이 병화의 기세 또 양인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양인격에서 그 엄청난 양인을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분탈해가는 이 칼든 양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칠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경우 칠사 그 재성을 포기하고 제격을 포기하고 칠사를 취한다. 그 얘기는 이게 제격인데 두 번 변해서 여기서는 이제 논점이 두 개죠. 한 번 변하고 또 두 번 변하고 이건 굉장히 격을 찾는데 중요한 논리고요. 하져졌으나 이제 제격인데 이게 일간이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양인들이 그래서 양인격의 논리처럼 원령이 제격이라기도 양인격의 논리로 양인으로서 비겁과 칠살로서 비겁과 양인을 통제하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원문에요. 제격을 포기하고 죄를 포기하고 칠사를 사용한다. 이걸 쓴다는 얘기죠. 이게 식신격에서 기식취살이죠. 기식취살. 식신을 포기하고 칠사를 취하는 경우. 예, 그거에 대응. 예, 오늘은 이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몇 곡지가 됩니다.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평진전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하시다 보면 내공이 안 느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